금일은 미국 3대 지수 나스닥, 다우지수, S&P를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주택담보 부실 대출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이 폭락을 했고 경제 위기가 왔죠. 본격적인 하락판은 2008년도 정도에 본격적으로 폭락을 하면서 전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자,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현재의 나스닥의 버블, 오늘은 진폭으로 계산을 해서 볼 텐데 현재 나스닥이 얼마만큼의 버블이 꼈는지, 그리고 또한 버블의 끝 지점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일단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주식 오래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주택담보 부실 대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죠. 자, 이때 당시에 미국의 3대 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2008년도 당시죠. 자, 이 당시에 보시게 되면 나스닥 수치 같은 경우도 2007년도 고점 대비 상당히 단기간에 빠졌죠. 단기간에 얼마만큼 빠졌냐. 자, 고점 대비 글로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면서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54% 정도가 빠졌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나 S&P 그리고 나스닥은 커플링으로 움직이며 상승의 속도나 하락의 속도가 약간 틀릴 수는 있어도 거의 100% 커플링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니까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54% 정도가 빠졌고, S&P 지수 같은 경우도 2008년도 보시게 되면 자, 고점 대비 나스닥과 비슷하게 한 57%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보시게 되면 2008년도 당시에 고점 대비 나스닥과 비슷하게 한 대략적으로 54% 정도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꾸준히 상승을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때 보시게 되면 54%면 많이 빠진 건가?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50%가 넘게 빠졌으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니까 미국 증시가, 경제 대국인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50% 폭락을 했다는 건, 그래서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했죠. 2007년도 8년도 당시에. 그러고 나서 나스닥은 꾸준히 상승을 해서 얼마만큼까지 상승을 했느냐. 자, 지금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 지금 모기지 사태 이후에 지금 신고가 부분에 붙어 있죠. 자, 모기지 사태의 저점 대비 현재 나스닥은 얼마만큼 상승을 했느냐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저점 대비 지금 나스닥의 상승폭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670% 정도 이 수치가 나오죠. 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니까 나스닥, 다우지수, S&P는 전체적으로 다 50% 이상 똑같이 폭락을 한 뒤에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600%, 한 16.7배 정도 상승을 했죠. 16.6배 정도가 한 7배 정도 상승을 한 시점이고, S&P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폭락을 한 뒤에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고 나서 똑같이 폭락을 한 뒤에 얼마만큼 상승을 했느냐를 보시게 되면 자, 이때 저점 기축으로 진폭을 보시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 62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저점 쇼크 대비 620% 정도 한 이 정도 상승을 한 거죠. 620% 정도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620% 맞죠? 625%, 626% 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지수는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저점 대비 얼마만큼 상승을 했냐라는 거죠. 자,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자, 저점 대비 현재 대략적으로 뭐 한 480%, 한 490% 정도.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한 490% 정도가 상승을 했죠. 그럼 나스닥 수치에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 한 이 정도, 한 490% 정도면 이걸 약간 올리고 다시 작도를 할게요. S&P가 저점 대비 620% 정도 상승을 하고 다우지수가 저점 대비 한 480% 정도 상승을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08년도 똑같이 50% 이상 폭락을 한 다음에 현재 수치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다우지수, S&P 지수나 S&P 지수, S&P, 다우지수, 나스닥 수치 한시 대략적으로 한 6천에서 7천 라인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자, S&P나 다우지수는 나스닥 수치 대비 현재 자, 이쪽 라인은 버텨 있다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의 폭락 대비 현재 뭐 480% 정도. 그리고 S&P 지수는 이게 S&P죠. S&P 반등폭. 다우지수 반등폭. 자, 이 정도의 반등폭을 지금 이 3대 지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만 나홀로 16.6배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정도로 상승을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드렸다시피 야, 저렇게 상승을 했어도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도 반문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상승할 거였으면 다우지수나 물론 나스닥이 기술주기 때문에 반등폭이 큰 건 사실이에요. 다우지수나 S&P 대비 기술주인 나스닥의 반등폭이 큰 건 사실이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서 증시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우지수나 S&P 지수가 저런 식으로 밑에서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밑에서 받쳐주게 되면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S&P나 다우지수의 반등폭이 어느 정도죠? 지금 못 받쳐준다는 거죠.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나스닥은 상당히 버블일 가능성이 높고 이 버블이 꺼지게 되면 최소 자, 이 저점 구간이 어느 구간이죠? 이 저점 구간이 그렇죠. 이 버블이 꺼지게 되면 최소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게 왜 폭락하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고점 구간에서 미국의 쪽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죠.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시중에 풀었던 달러 자금이 회수가 되면서 유동성 자금이 회수가 되면서 폭락을 했고 이 나스닥 버블이 꺼지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최소 이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까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죠. 물론 단기적으로 뭐 하루나 일주일 정도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였어요. 이때 당시에도 나스닥이 폭락을 하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을 했고, 이 저점 구간에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비트코인 현재 반등을 시도 중에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현재 90% 이상 나스닥과 커플링으로 움직여요. 중장기적인 큰 흐름으로는. 그럼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 오면 비트코인 또한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으로 현재 보여지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왜 현재의 시점이 왜 현재의 시점이 나스닥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냐? 이 수치로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자, 이 수치는 잘 기억하시고 왜 현재의 나스닥의 이 고점 구간이 버블의 끝 지점일 가능성이 높느냐? 자, 흐름을 좀 더 크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삭제를 할게요. 전체를 삭제를 하고 흐름을 좀 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 2010년도부터 차트니까 나스닥이 2010년도부터 주봉 차트인데 흐름을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이 앞전에 이 산처럼 솟는 구간이 있죠. 이 산처럼 솟은 구간. 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냐? 2000년 초반 당시에 닷컴 버블이죠. 미국 닷컴 버블이 발생을 했고 닷컴 버블을 타고 급등하던 미국 주가가 닷컴 버블을 타고 급등하던 미국 주가가 닷컴 버블이 꺼지니까 상승폭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죠. 반납을 했던 거의 80% 이상 폭락을 했죠. 이 닷컴 버블의 자, 고점. 자,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야 두 개의 고점이 나와야 연결을 추세선이 작동가 되고 아니면 두 개의 저점이 나와야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을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 미국 사상 신고가 구간이죠. 이때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했고 여기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오니까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죠.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하면서 두 번의 고점이 나왔는데 자, 두 개의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래 작동을 할 수 있었겠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작동을 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고점 구간이죠. 앞전은 2000년도 초반 어떻게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신고가죠. 닷컴 버블의 신고가, 버블 신고가고 이때는 양적 완화의 신고가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겠고 이 고점 구간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고점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고점에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조정이 거치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긴 했어요. 양적 완화의 전고점을 돌파하긴 했는데 그동안 이 빠졌던 기간 동안 빠져서 올라오는 기간 동안 이 추세선이 저항대가 계속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저항대가 계속 올라가면서 현재 세 번째 저항 구간에 붙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가장 역사적인 고점과 버블닷컴의 고점, 양쪽 완화의 고점 보시게 되면 거의 고점 라인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려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S&P 다우지수 나스닥이 동시 50% 폭락 뒤에 현재 진폭상 상당히 과매수권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 추세선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려있다는 거죠. 해서 이 추세선 하단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의 저점, 이 금리 인상 저점 라인까지 하락을 해줘야지, 이 금리 인상의 저점 라인까지 하락을 해줘야지 현재 이 추세선 하단을 지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최소 장기적으로, 물론 얘가 빠질 때 뭐 이렇게 원웨이로 빠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쭉 빠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극히 드물긴 한데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하락폭은 깊고 반등폭은 짧고, 하락폭은 깊고 반등폭은 짧고, 하락폭은 길고 반등폭은 짧고, 하락폭은 길고 반등폭은 짧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오면서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스닥의 상황이 좋지 않고,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현재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직전의 저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 또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잘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